안녕하세요. 85쪽이죠? 네? 85쪽. 자, 용도지구 할 차례입니다. 용도지구. 자, 우리 용도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뭐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종류 정도는 이제 익숙하게 해두시는.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뭐 고도지구, 화재를 막는 방화지구, 재해를 막는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또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리고 복합용도. 9개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0에 따라 종류가 나눠지는 거, 나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나눠지는 것이라면 이제 종류 정도를 좀 눈에 익숙하게. 자, 우리 경관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경관을 보호할 것인지, 어떤 경관을 보호할 것인지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경관이 있고요. 인공 경관이 시가지. 자연과 시가지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이들 중에서 특별한 것 따라 모아서 만든 특화 경관지구, 이게 특별한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느낌 잡으시되 특화. 고도지구는 종류 없고요. 요거는 이제 최고 한도만 통제하기 때문에, 높이의 최고 한도만 통제하기 때문에 최저한도는 통제 안 해요. 옛날에는 있다가 없어진 방화지구, 종류 없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거. 방제는 화재 외의 나머지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 요것도 그래서 어느 곳에 재해를 예방할 것인지에 따라서 둘로 나눠집니다. 역시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거의 안 사는 곳. 그래서 자연방제와 시가지로. 서로 목적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자, 방법이 달라요. 그죠?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도 들어오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요거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는. 보호지구라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그리고 생태계, 이렇게 이제 보호할 것들, 세 가지 아닙니까? 역사문화 환경이니까 보호할 가치가 크고, 중요시설물이니까, 그리고 생태계가 보호 가치가 큰,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눠지는. 특히 여기 나오는 얘기랑 여기 나오는 얘기 중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뭐 이건 뜻 그대로고요. 특화 경관에서 특별한 경관, 보호할 경관이 여기서 새로 하나 따는 수변, 여기서 따온 문화적 보존주가 큰 건축물의 경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화적 보존주가 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역사문화 환경이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으로 문화적 보존주가 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호지구의 한 종류고 이건 경관지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곳의 경관을 보호하겠다 얘기가 들어가면 특화경관 얘기고, 이곳을 보호하겠다, 이곳의 보호 보존 얘기하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시설물에서는 무엇이 중요한 시설물인지, 여기서 보호하는 것이 항만, 공항, 공용, 교정, 군사 이런 것들. 학교 시설은 옛날에 있다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취락지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취락지구와 복합용도지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무데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주 개발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특징이 있는데, 취락지구라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녹지와 비도시. 주상공은 스스로 할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필요 없다. 녹지나 비도시의 취락을 정비해 주려고. 요게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 자연스럽게 형성된 취락. 이게 녹지와 비도시에 있는 걸 얘기하죠. 녹지, 비도시. 또 하나가 집단. 집단화된 취락. 요거는 개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만, 집단 취락, 인국적으로 집단화된 취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법에 의해서 있지만 영의 종류 속에는 없다 그랬고, 개발 진흥지구라면 이게 제일 좋은 땅이라 했잖아. 좋은 땅. 요거는 여러 가지 법에서 이제 개발할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주상공, 관광역, 유통 쭉 나가는데 종류가 5가지로 나눠집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 그리고 관광휴양, 그리고 복합, 그리고 특정.
주거 기능을 위해서, 산업이니까 공업과 유통물류 기능을 위해서, 관광 휴양 기능, 둘 이상 기능, 그 외의 특정 기능. 그래서 상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상업유통은 없어요. 산업유통이 있지. 상업개발진흥지구나 상업유통 법에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형의 종료수기는 없다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고, 이거 나눠지는 거 없어요. 특정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뭐 청소년 유해시설 등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이건 여러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설된 것 중에서는 좋은 겁니다. 복합용도지구.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때, 지역 바꾸기에는 뭐 건폐율 6주까지 바꿔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건축 제한만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를 내는, 지구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내는. 그래서 이거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이제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이것도 어디에 지정, 종류는 없고요. 어디에 지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어디에? 일일계죠, 일일계? 일일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제가 얘기하는 3대 계몽지서 매일 여는 일일, 날마다 여는 개, 일일계. 그래서 여기 일이 일반 주거를 준 주거 같은 효과를 내고자, 요거는 일반 공업을 준 공업 같은 효과를 내고자. 일 중에서 일반 상업처럼 이미 아주 개발되어 있는 곳은 더 이상 할 거 없고, 일반 상업에 하는 거 일반 주거, 일반 공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을 도시지역처럼 개발하고자. 이것이 지역 바꾸지 않고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인 상태에서 이게 너무 많아도 오히려 차라리 지역 바꾸는 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이 복합 용도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3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작은 기준 중에 그걸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죠. 자, 일단 뜻만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복합용도지구 60번 문제에서 국회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쓰기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내는 것은 30회 기출문제인데요. 30회 기출문제인데,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니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거 용어 문제예요. 용어 문제. 관리계로 결정하는 지역이라면 관리계 내용 중에서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요게 바로 지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지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 용도 지역이 돼요. 지역의 행위 제한이 됩니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그 기존 지역의 행위 제한이 있는데 이 지역의 행위 제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강화 완화하여 무엇을 위해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구잖아.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구 뜻이라 기역번이 용도 지구가 들어가고요. 니은번이 용도 지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용도 구역 뜻이 나온다라면 용도 구역은 기존 용도 지역 지구의 행위 제한이 둘 다 들어가 있고, 그거와는 따로 정한다는 게 특징이잖아. 따로 정하는 게 구역 아닙니까? 지금 여기처럼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이 얘기 나오면 지구고, 지역적으로는 따로 정한다면 구역 아닙니까? 기본 특징이. 이건 지구 뜻이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61번 문제도 뭐 이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조금 지엽적이에요. 좀 지엽적이라 여기서 조금 관련되는 것은 그냥 혹시 신설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65번에서 하겠습니다. 자, 62번 보시고요. 62번. 국회법상 개발지향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 너무 쉽죠, 그죠? 집단 취락. 개발지향 안에서만 들어가는 것은 집단 취락 하나밖에 없죠. 63번 보시면 용도지구 세 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방제지구는 도시방제. 뭐 이상하죠, 그죠? 도시방제가 아니고 시가지 방제와 자연방제.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해안 하천변 자연방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방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근데 자연과 시가지인데 시가지를 그냥 도시라고 이렇게 바꿨으니까 좀 유치한데, 그죠? 틀렸습니다. 2번 경관지구 종류는 자연, 시가지, 특화.
특화 경관에서 보호하는 게 경관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특화? 수변과 문화적 보존과 큰 지역의 경관 이렇게.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으로. 개발전지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54번, 64번 보세요. 용도지구와 그 세 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은 모두 그런 것은 이것도 30회 문제지만 보호지구 해놓고 역사, 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맞습니다. 판단하세요. 방제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정? 특정이 어디 있어요? 특정 때문에 안 되지. 경관지구는요. 자연, 주거 경관이라는 거 없죠, 그죠? 자연과 시가지 경관 둘만 있잖아. 경관지구니까. 자연과 시가지 그거 주거 대신에 특화가 들어가야지.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경관지구. 취락지구가 자연, 농어촌, 집단. 그러니까 이건 농어촌 취락지구 자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제 기억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지구 종류를 묻는 건 아주 쉬운 것만 물었어요. 제가 여기서 막 차이점 내는 것까지도 아직은 안 물었잖아, 그죠? 응?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너무 쉬워서 문제지. 지금은 너무 쉬워서 문제지. 자, 지구에서는 제가 뭐 이 정도 뜻은 제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데 이거 좀 주의하시고 여기서 보호하는 시설 이것도 충분히 아닌 것으로 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다 필요한 경우 이제 관리계획 세워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건데, 방제지구도 지정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방제지구를 도중관리 결정해서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 따로 특이한 거 있죠, 그죠? 어느 때는 방제지구를 지정해야만 됩니까? 10년에 2번 이상 같은 재해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생긴 그런 곳 10년에 2번 이상 또 연안 침식관리구역 나와도 연안 침식이 엄청나게 되는 곳이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쉬웠지만 역시 5번 보세요. 용도지구 신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용도지구 신설 1번 시도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용도지구는 법령에 나와 있는 이 법령에 나와 있는 용도지구 외의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이 가능합니다. 보통 결정권자는 이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으로 신설이 가능해요. 위 1의 관리계획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그렇습니다. 용도지구 신설은 보통 결정권자인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해요. 3번 용도지구 신설은 용도지역지구 구역, 지구단위기획 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 함부로 법에 없는 걸 신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설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행위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위 제한을 하되 기존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신설은 되지만 풀어주는 신설은 부정으로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안 된다 했던 거. 그래서 지구 신설도 독자적으로 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지문에서는 용도지구 신설, 법정 용도지구 외의 신설이 안 된다, 된다 그거 묻는 거 하나. 지문 중에서 독립된 지문 아니고. 그래서 뭐 안 된다 그래서 한번 틀리게 낸 적이 있고. 뭐 완화하는 신설은 허용된다, 뭐 틀렸다. 요거 강화하는 신설은 되지만 완화하는 신설은 안 되잖아요. 그 정도만 살짝 지문등이 등장했을 뿐이에요. 독자적 문제는 안다고. 그런데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그 중에 하나가 3번이고요. 4번의 신설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과 건축 제한 등은 그 명칭과 목적, 건축 제한 등은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 자체는 시도의사가 합니다만 목적과 건축 제한 이런 것들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이거 시도의사가 그냥 온전히 맡겨놓으면 안 돼요. 요 신설도 시도 대도시 도심계획 조례로 틀을 잡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심계획 조례를 하는데 이것도 뭐 이게 별로. 5번에 당해 용도지역지구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풀어주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1번과 5번 정도만 이제 기초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4번은 틀리게 했지만 하여튼 적정한 수준으로 좀 하세요. 자, 66번 보시고 방제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방제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
요게 시가지 방제지구죠. 이런 것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이 필요한 경우는 자연방제가 아니고 시가지 방제지구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시가지. 이번에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 주변 이런 곳이라면 사람들이 안 사는 곳 아닙니까? 요게 자연방제지구 지정할 곳이지. 둘 중에 하나. 건축 제한을 통해서 위험하니까 앞으로도 건축하지 말아라. 건축 제한을 통해서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지가 아니고 자연. 그래서 1, 2번이 서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 3번의 시도의사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구로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요거 하여야 한다. 4번 보시면 시도의사는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내 2번 이상 발생하고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방제지구 지정 변경 역시 관리로 결정 하여야 한다. 이게 맞습니다. 3, 4번의 차이예요. 3, 4번이 둘 다 해야 된답니다. 두 군데가. 5번에 방제지구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 방제지구에서는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돼요. 그래야 재해를 줄일 거 아닙니까? 방제지구만 지정해놓고 대책이 없으면 이거 뭐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건 포함시켜야 돼요. 네. 자, 67번. 복합용도지구. 이것도 복합용도지구. 아직 뭐 낸 적은 없어요. 낸 적은 없는 게 신설돼서 그래. 작년에 신설돼서 따로 이렇게 해두실 만하죠. 이게. 자, 1번의 시도의사 대도의장은 준주거 일반공업 계획관리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준주거가 아니고 일반주거. 나머지는 괜찮죠, 그죠? 일일계. 그래서 요거 기본입니다. 틀렸고요. 2번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해야 된다. 이게 지정 목적 맞습니다. 지역을 바꾸게 되면 지역행위 제한은 세 가지잖아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 제한이 다 바뀌는데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까지는 손댈 필요 없고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구에서는 건축 제한만 하거든요. 지구행위 제한은 이런 경우에 하는 겁니다. 3번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는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경계지역, 가로변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경계지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곳에 지역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 행위자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 4번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그 지역은 있는 상태에서 막 그 더 좋은 지역처럼 풀어주는 것이라 그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구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지정하라. 복합용도지구 지정 한도입니다.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분의 1 이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작아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과 4번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1번과 4번이 여기서는 문제 낸다면 요게 1순위죠. 뭐 다른 거는 뭐 다른 다 좋은 얘기에 불과하잖아. 5번의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해당 지구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련해서 지정 대상지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야. 68번. 자, 이제 지구의 분류가 끝났고 지구의 행위 제한 들어가는데 지구의 행위 제한 치고는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나왔단 말이야. 지구의 행위 제한은. 근데 이 지역의 분류가 지금까지 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1회만 요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존 행위 제한보다도. 어쨌든 지구의 행위 제한은 이 정도로만 했죠. 그죠?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도 안 되고 용도 지구는 지역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 제한 근거, 원칙은 도중계획, 조례가 아닌 예외를 따로 기억하시는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그래서 이 고도지구라면 예외 중에 하나예요. 고도지구에선 이 고도가 높이기 때문에 높이는 도시군 관리기로 직접 정하라. 조례에 맡기지 말고 고도에서 높이가 핵심이니까 이 핵심은 관리계획으로 요거 고도지구 지정할 때 높이인 핵심을 관리기로 직접 정하라. 관리기로 정하라는 점에서 예외. 그 다음에 또 예외 인정하는 게 요거 아닙니까? 요런 고유 특성을 살린 것들.
요거는 이제 핵심이라, 높이가 핵심이라 관리로 정한다 그랬고, 이거는 제가 칠학주가 복합용도지구는 들어갈 수 있는 한정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특징을 살려서 예외로 인정하고, 요것도 요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서 예외 인정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칠학주 그러면 이게 들어갔던 것이 녹지나 비도시에 들어가고 개발제한구역과 도시 자연공격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특징을 살려서 자연 칠학이다 그러면은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만 들어가 지역에 대한 근거인 대통령령, 우리 지역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은 원칙으로 0으로 정하니까 대통령이 0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게 집단이니까 집단 칠학인 여기에 대해서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정하고 있는 행위제한법이 개발제한구역의 그 관리기관 특별조치법 아닙니까? 개특법. 요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럼 복합용도지구도 이 일일 개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대통령 0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대통령 0에 나왔습니다. 지역. 이 고유특성을 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건 대통령 0에 나와 있어서 그런 내용 나와 있지만 또 0에는 그 내용 중에 자꾸 저래니 어쩌니 이런 얘기해서 이거 헷갈릴까 봐 제가 평상시에 잘 얘기를 안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해 다. 그리고 요거는 고유특성을 이제 개발진흥지구가 개발을 엄청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주거기능 목적으로 개발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거 개발진흥 지정할 때 기존의 행위제한으로서 이런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을 할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아니면 다른 법에 의한 개발 계획, 요거를 수립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존의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목적이 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면 이게 필요 없어요. 기존 상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행위 제한에 따라서 그냥 하면, 어쨌든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는 아니고, 만약에 기존으로 할 수 없다라면 요거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단위나 개발계획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라면 이 계획으로 직접 통제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 맡길 일 없고, 이게 필요 없으면 기존 지역의 행위 제한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조례는 아닌 거예요. 요거 나머지가 다 조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렵게 낸다면, 예를 들어 이 0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물어본다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건 틀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이거를 뭐 우리가 지역의 행위 제한도 안 하는데 이런 거 행위 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응? 그때 뭐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68번이 이제 기본적인 그 형태인데, 국가법령상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경관지구는 토중계획 조례. 이 예외 제가 따로 적어놓은 거 요거 빼놓고는 다 조례 아닙니까? 그럼 여긴 경관지구니까 요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토중계획 조례로 통제하겠다.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보호지구의 한 종류죠? 조례겠네. 조례. 집단 칠학. 이건 여기잖아. 이건 예외. 개특법. 고도지구는 고도죠? 예외죠? 도시군 관리구로 정한다. 틀렸네요. 조례가 아니지. 도시군 관리구로 정해야 되잖아.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에 뜨는 개발계획. 여기. 이게 없을 때는 지역. 이것도 좀 나눠봐야 되지만 여기 나온 거 연결된 건 맞았죠. 그러니까 지구 중에서 그냥 이걸 기억하신다면, 요 근거만 기억하신다면, 계속 얘기했듯이 고도에서는 높이가 핵심이니까 관리로 직접 정한다 그랬고요. 요건 그 고유 특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데나 못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 예외 특성을 살려준다. 요거는 특성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69번 문제가 종합 문제로서 뭐 요거 만드신 분은 고생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 답이 3번인데 이렇게까지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까지. 내려면 이거 내용에는 다 있지. 그런데 이걸 언제 다 해, 이거를. 70. 안 해요. 70번. 국가법상 국가지자체가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이건 기출문제거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 이거 기출문제예요. 자연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서 국가지자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그러래. 이게 여기 29회 때 기출문제인가요? 29회 때인가? 하여튼 기출문제인데 처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처음.
그러니까 국가지자체가 자연취락이면 여기잖아요, 여러분. 녹지나 비도시의 그 취락을 스스로 정비할 능력이 없을 때 취락을 정비해 주고자, 도움 주고자 요거 취락 주고 만드는 게 자연취락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버려요. 탄 적 한 번도 없어요.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거. 누구도 예상 못했고.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세에도 없는 내용이거든, 이거는. 기업번의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자, 우리 그 촌에 자연취락지구 녹지 비도시의 그 취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놀이터나 마을회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사업이래 이제 국가지자체가 지원해 주거든. 법이 아예 없다면 못 해주잖아요. 꼭 해주는 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걸 지금 묻고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그럼 뭐 시골에 그 어린이들도 좀 놀 필요 있죠?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다면 제가 이 어린 놀이터 한번 이용해보고 제가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진짜 어린 놀이터 자체를. 예? 야, 참. 쓰레기 처리장이나 하수 처리 시설 개량하는 거 해줄까요? 그냥 시골이니까 뭐 가서 그냥 다 쓰레기 있으면 불에다 태우고 스스로 그러는 게 아니고 좋겠네 이런 거 있으면, 그죠? 취락 정비,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이런 거 좀 지원을 해줄까요? 아니면 뭐 요새 물 많이 내려도 알아서 하라고 그냥. 에? 주택의 개량 이건 당연하지. 주택의 개량은 뭐 담장 개량 이런 건 기본이지. 이거는 다예요. 다 괜찮은 내용 아닙니까? 의심할 게 뭐 있나 거기서. 이건 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서 의심할 게 뭐 있나. 71번. 자, 이건 29회 대 기출인데, 이건 법령상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글쎄 이런 파트를 좀 어렵게 냈던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일단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찍을 수 있는 건 찍고. 1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지구 단위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범위 내에서 해당 용도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 얘기고, 여기서 지구 단위 또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 곳이죠. 기존의 지역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기 필요 없는, 수립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수립 안 할 때는 기존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바로 지으면 된다 그랬죠? 그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허용이 안 돼서 지구 단위나 개발 계획 수립한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으로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기존 지역에서 허용되는 거 바로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역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맞고. 2번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을 건축할 수 없다. 고도지구에서는 높이를 뭐로 통제해요? 도시군 관리기구로. 저래는 틀리잖아요. 이거. 관리로 정한 높이를 최고 한도만 통제하니까 그 한도를 초과하는 걸 못 짓는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이건 얘기 중에 하나고.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일반 주거에, 복합용도 중에 일반 주거에 영어로 정하기는 뭐 지을 수 있다 없다 이건데,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요. 일단 지나가고, 다른 거에서 안 되면 다시 오는 거예요. 4번에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첨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 방지지구 안에서는 층수 제한에 있어서 1층 첨부를 피로티 구조로 한다. 이 부분 당연히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제외하는 건 많아요. 이거 건축법에서 이런 거 웬만하면 다 제외해 주잖아. 5번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에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도 0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4층이야 제한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0에 있는 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4층에 하나 맞는데 지금 이것도 0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도 0에 있는 내용인데 이 근거를 물은 게 아니고 여기는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이건 어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찍어야 돼? 3번, 5번 중에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어떻게 안 되잖아. 어쨌든 뭐 이렇게라도 하면 뭐 50% 확률 된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럼 3번, 5번 중에서 그렇다고 이걸 0의 내용을 어떻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네,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때 느낌에 따라 찍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반 3번의 일반 주거지역 안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일반 주거를 준주거처럼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 장례시설을 허용을 할 것인지 일반 주거에 아니면 5번의 자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나 비도시인데 여기는 방송통신시설 건축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요거를 이제 판단해 봐야 돼요. 뭐 3번이 확실히 이제 토지 용도가 높은 곳이고 5번은 좀 낮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덜 사는 곳이니까. 어느 거 찍고 싶어요? 만약에 찍는다면 여러분? 3번 찍을 것 같아요. 왜?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서는 장례시설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난리 나니까 땅값 떨어질까 봐. 그러면 맞고. 그러면 맞고. 자연철학에서 방송통신시설 거기다 전파에 관련된 거 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그 식으로 사람들 별로 안 사는 곳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느낌이면 아주 탁월한 느낌인데 그건 잘 개발을 해야 돼. 일일이 다 보는 건 아니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용도구역 보세요.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이라면 5가지 구역. 대도시 수입,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개발을 크게 제한하는 개발 제한구역. 요거는 도시 자연공원,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인 구역. 요거는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진행대로 속도를 조정하게 되는 시가화 조정구역. 요거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리기로 결정하는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지정하는지 또 어느 때 지정하는지 요거는 다 책에 나와 여기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 행위지 않은 이제 다른 특별법에 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일단 뜻부터 보시면 지정권자는 앞에서 우리 관리기 결정권자 할 때 배웠던 거. 자, 개발 제한구역과 이 둘은 서로 비슷해 개발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근데 이건 굉장히 넓게 지정한다 그랬고 요거는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자연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훨씬 규모가 작아. 산지 하나 여긴 넓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넓으니까 국장이 요거라면 작으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원칙적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가와 조정구역은 꼭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때라면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이 말이 붙었을 때만 국장. 수산자원은 넓은 건데 해장. 요거는 꼭 넓은 건 아니죠, 그죠? 이건 관리기 결정권자라고 해놨어요. 애매하게 결정권자니까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외국장까지 그냥 결정권자라고 해놨습니다. 지정 목적에서 이 둘의 차이가 나요. 주로 큰 차이라면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전체 건전한 생활환경 갖고 넓은 것이니까 또는 보안상 이유로 지정할 때는 이제 국방부 장관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이유로 할 때 그 군부대 주변의 그 개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보안상 이유로 지정되는 개발 제한구역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구역이라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의 목적이잖아요. 둘 다 건전해도 여기는 전체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고 여기서 살아야 할 건 아니고 다른 데 살면서 여기 와서 산책하는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 제공의 목적이라는 거 좀 그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도시 지역에 있는 산지의 식생양원 산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위 제한은 둘 다 특별법이에요. 따로 법률로 정하게 돼 있어요. 행위 제한만큼은. 여기는 개특법이. 여기는 도시공민 녹지등이나 법률이 있는데 두 법의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안정적 개발을 시가화 진행에 속도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니까 목적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예요. 그리고 안정적 단계적 개발 도모가 목적입니다. 네. 여기는 무엇으로서 이거를 조정할 것이냐? 속도를 무엇으로서 조정할 것이냐? 일단 대상 지역부터 시가화 준격 지정 대상은 무질서한 시가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고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도 무질서한 시가화 재난이 진행될 수 있다.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이고 방법은 시가화 유보 기간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시가화재랑 관련된 개발 행위가 다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재 진행되는 속도가 더 자연스럽게 늦춰질 것이다. 이게 핵심 기간이에요. 그래서 시가화 준국을 지정할 때
아까 시도의사, 국장 이런 사람들이 지정할 때 이것도 관리기구로 직접 기간을 정하게 돼 있어요. 핵심 기간이라. 몇 년 사이에서 정합니까?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 기간 동안에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만.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조정구역 자체가 관리기 결정할 필요 없이 자동 실효가 됩니다. 모든 실효는 다음 날에 붙어야 된다. 시가 유번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시가정격은 실효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시가정격의 관리기 결정은 다음 날 실효가 돼요. 그리고 여기 행위 제한이 바로 국계법에 있단 말이에요. 국계법령에. 요 시가 조정구역에 대한 것만 국계법과 그 시행령 국계법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내용 많지만 기본만 딱 기본 틀만 잡으시라고 했잖아. 원칙은 금지예요.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시가전화 관련된 개발행위 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금지가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걸 크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공적 개발행위, 사적 개발행위. 도시군계획 사업이냐 아니냐?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느냐?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기타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칙은 금지돼 있고 불가피성을 국장이 인정해야만, 무려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가피성을 인정해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개발행위라면 특광시장에서 허가를 받아 하는 건데 어떤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냐? 원칙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예외 인정하는 세 가지, 공법에서 예외 인정하는 세 가지. 생업, 농업인의 생업을 위한 거, 농업용 창고라든지 축사, 작물 재배사라든지 그죠? 잠실 이런 거 생업을 위한 거. 그리고 공의로 한 것도 항상 예외고 경매한 것도 예외잖아. 경매한 것도 예외인데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허가받아 할 수 있지. 아무리 경매한 것도 신고는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이거를 만약에 0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 느낌에 따라서 답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제가 따로 얘기한 것이 있다는 수많은 것 중에 최소 주택의 신축, 농업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신축은 안 되고 증축은 100 이하에서 개축 되고 이런 얘기까지는 살짝 했습니다만 더 많이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면은 수산자원이 살아있는 공유수면, 그래서 공유수면과 인접 토지까지도 해양수산관이 지정할 수 있다. 행위제한법은 수산자원 관리법이라고 따로 특별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이제 이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함으로 해서 다른 것들은 다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거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결정권자가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만한 그런 곳이면 지정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서는 다른 거 어렵게 하면 또 이것도 선택이 힘들죠. 그런데 최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이건 지역거점 육성이 충분하다.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세워서 통제하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원래 이거 한 번은 좀 어렵게 낸 적은 있어요. 자, 구역 한번 보시죠. 72번의 종합 문제 보시면은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지정된 용도 지역과 지구 하나의 지역과 지구 이 건축 제한을 지역과 지구 건축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함으로써 지역 지구 지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해서 관리로 결정하셔야 돼. 자, 이게 그냥 구역 뜻입니다. 따로 정한다는 구역. 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위 제한이나 그 밖의 개발 제한 구역 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발 제한 구역. 이 따로 정해진 법이 어느 법이라고요? 개특법. 3번이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 및 행위 제한 등에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해진 게 아니고 다 국계법에 나와 있어. 법률과 국토계 법률과 0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내용이 제일 많은 겁니다. 이게 따로 법률로 정하는 거 없어요. 국계법령입니다. 4번의 이 법령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는 규정되어 있으나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금 이 법령이 얘기하는 게 우리 문제 물어본 국계법을 얘기하는데 국계법령에는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는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축 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따로 정해진 법이 수산자원관리법은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5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이고요. 역시 맞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 73번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제한구역 국장이 지정을 해요.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으로. 2번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다. 일단 넘겨보시고 3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행위 제한은 개특법에 의한다. 정확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 정비를 목적으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는 취락지구가 집단 취락. 개발제한구역은 녹지 지역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자, 지역과 구역 사이죠? 중복될 수 있다. 뭐만 중복 안 된다 그랬어요? 중복 여부는 지역 간에만 안 된다. 용도 지역과 지역끼리만 중복 지정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맞고 2번만 이상하네? 그럼 2번이 뭐 다른 거 다 맞으니까 2번이 틀렸겠네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할 목적, 보호 등이라서 다른 걸 생략을 해놓고 그런데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겠다. 비슷하지만 개발자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할 때 나온 얘기입니다. 도시 자연공원 지정할 때,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 여기서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 보호하겠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문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이렇게 나가거든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요. 여긴 도시 굳이 따지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해요. 도시문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잡다한 걸 갖고 이렇게 내는 것은 깔끔한 문제는 아니에요. 깔끔하진 않아요. 이건 그렇지. 74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3번에 2번 같은 이런 지문은 명확하지 않고 비슷한 거 살짝 바꿨기 때문에 중개 실무적인 그런 문제 아닌가 싶어요. 중개 실무에서는 그 조그만 차이도 막 물어보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공법은 안 그래. 큰 틀에서만 물어봅니다. 74번 보세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산자원 보호구역 1번 해양수사부 장관. 요것만 해장이죠. 요것만 해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2번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 당연하고요. 3번의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과 인접터지, 공유수면뿐만 아니고 인접터지까지도 지정할 수 있고 4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 해야 된다. 그럼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해야 한다라면 의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파트에서 여러분 원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보통인데 지정해야 되는 곳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 외울 수밖에 없는 거. 자, 지구단위구역 지정해야 되는 곳 나중에 뒤에서 할 거지만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되는 곳이 일단 택시정비 10년이 먼저 나와야지. 택시정비 10년. 택시는 운행하지 10년 동안 꼭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 택시가 택지개발지구, 정비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또는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돼. 이거 외울 수밖에 없잖아. 이게 택시정비 10년이고 또 하나가 뭐 슈퍼맨 등장해서 그게 바로 시공에서 해제. 시공제약에서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으로서 면적 30만 이상 또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곳으로서 30만 이상. 그러니까 30만 이상일 때 지정해야 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공에서 해제되거나 슈퍼맨 등재해서 녹지를 주상으로 바꿔줘야 된다. 돈 벌어줘야 된다 했던 거. 그럼 여기 30만 이상 나오는 곳으로서 해제라면은
시공에서 해제된 것 중에 하나여야 면적 30만을 전제로 지정해야 된다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됐으니까 거기랑 상관없죠?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곳에 불과해요. 그냥 지정해야 되는 곳 아닙니다. 시공에서 해제된 곳으로 요거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여기선 독자적으로 문제 내기 힘드니까 그냥 다른 걸 가지고 그러다 쓴 거예요. 5번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어디에 지정됐지 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다. 이게 바로 지역의 근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를 보호할 땅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에 들어갈 전문적인 땅이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규정에 따른다. 우리 앞에랑 앞에서 특별히 했던 거 연결되는 거 그래요. 4번만 틀렸습니다. 자, 75번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묻고 있는데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 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2번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경로를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보안상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는 곳 어디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보안상 군부대 주변 보안상 개발제한구역입니다. 3번의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얘기입니다.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개발을 막는 곳인데 그래서 원래는 개발할 땅이 아니라 지정할 수 없지만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돼버리죠. 개발이 되니까 지정할 수 있는 땅. 그래서 제가 지정할 수 있는 땅 할 때는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면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고 보존할 땅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곳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 해제가 되면 가능하다. 시가 가진 구역,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공원 민독지대에 대한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 대한 특별법, 도시공원 민독지대에 대한 법률 행위 제한. 5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라. 따로 법률로 정하라. 이 따로 정해진 법률이 4번의 그 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쉰 다음에 또 나갑시다.